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0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신문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서울신문 1405호가 발행됐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탑 기사입니다. 4월 재보선 후 통합전대, 보수통합지도부 띄운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요. 김종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간보는 김동연까지 대성 필승 체제 전환,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아마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예상한 기사 같습니다. 4월 재보선, 지금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5%가 나왔는데 아마 여야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을 지키려는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 유권자의 행진이 뜨겁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거 역대 재보선 선거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2011년 4월 7일 재보선 투표가 20.54%, 가장 높고요.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것은 2014년 10월 29일 재보선인데 투표 결과가 19.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재작년이죠. 19년도 4.3 재보선이 14.37%로 나왔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건 2015년인데 10월 28일 재보선이 3.58%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전 투표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 이 또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지금 4월 7일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내일 모레 7일날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일요서울신문의 메인 기사는 정치권 횡행하는 친문, 공공의 적 5명 이렇게 뽑혔습니다. 공공의 적 5명 누굴까요? 흔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요서울 기사에서는 양정철,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5명을 골랐습니다. 사실 이 5명은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를 세운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요즘 정치 행보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이나 야권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내용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김상조마저 직 대신 집택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부동산 투기, 문재인 정부 칼 빼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조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그 법안 입법한 이후에 자신이 아파트를 월세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전세 주는 문제에 있어서 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저희가 매번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도 포스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포스코 미국 수출, 철강 제품 관세 해제, 이런 제목이고요. 국내 수입품 무역이 최소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달렸습니다. 관련 기사는 저희 일요서울신문 29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 취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수술 필요한 공기업이라는 제목인데요. 빚은 늘어도 혈세로 성과급 잔치에 투기까지, 라는 기사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실려 있고요. 공기업은 정부, 어떤 정부를 따지지 않아도 늘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투명해야 될 공기업의 많은 비리,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그 경영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제쯤 공기업이 좀 이런 문제가 없어질지, 깨끗한 경영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사에서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재미있는 기사 발굴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LH공사관에서 르포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광명 시흥을 가다 당군 이래 최대 땅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킨 곳이죠, 이번에. 그러면서 저희 기자가 다녀왔고요. 투기 교본 현장을 찾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이팅 기사인 것 같은데요. 백신 휴가제에 관련해서 집중해부 기사를 다뤘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팀 기사로 하나 더 실린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SBS 조선구마사 사태, 반중 감정의 꼴, 기업은 타격 있고 국민은 분노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드라마인데 단 2회가 반영되고 종영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드라마 내용 그리고 소품에 너무 친중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청원까지 이게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 투자했던 광고사들이 다 우리 광고 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SBS에서는 이 드라마를 종영하기로 결정을 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2회 방영하고 종영된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저희 신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 늘 나오는 칼럼입니다. 정윤석 교수 서울시평, 제목이 전 정권 상처내기 위한 재심의 반복 말아야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요. 일요초대석에서는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인터뷰를 실렸습니다. 일요서울TV의 고정 프로그램이죠. 이정현의 정문일침, 소위 말해서 우리 세종대왕 전문가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현모 소장인데 세종 리더십의 핵심은 인재 보는 눈이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저희 일요서울TV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일요서울신문 지면 속에서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기사입니다. 정치권 횡행하는 친문 공공의 오적 심층 취재 이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양정철, 이재명, 윤석열, 김어준, 주진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열린우리당이 소멸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내용이 친문 진영에서 배신이 일어나서 결국 당이 소멸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말한 이 5명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인데 이들을 둘러싸고 어떤 배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그리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강성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 중심으로 LH 땅 투기 의혹 폭로 배경의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배우설은 사건 폭로를 주도한 인물인 서성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 강성 친문 성향 당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시하면서 이 지사가 4월 재보선을 흔들어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된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양정철, 주진우, 김어준 이런 개국공신들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마 이 내용은 그 나는 꼼수다 출신 멤버였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이슈를 제기를 했었어요. 이의 제기를 했었죠. 주진우의 행적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궁금증과 의문을 제시를 했고 주진우 기자 보고 답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 중에 중심은 그겁니다. 지나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너무 친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주진우, 김어준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저렇게 엮인 모습들이 많이 좀 노출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이 제기가 됐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문 이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회동했다는 의혹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친문의 위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직 인물입니다. 근데 비록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있어서 결국 사임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권에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이런 말을 확고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와 야에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친문 지지자들은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엮여있는 주진우와 김어준도 이쪽과 같이 배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구체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치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통합전대 보수통합지도부 띄우나 이런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분석 기사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국민의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추대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로 올라설 것인가 그런 분석과 함께 제3지대 이제 연대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윤석열 또 김동연 이런 사람들과 합쳐져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좀 더 자세하게는 국민의힘 보궐선거가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5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선출 방식 개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 지도 체제로 할지,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최고위원을 대표 최고위원을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서로 이제 다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당대표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여러 언론에서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지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김종인 추대로 갈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보수통합 지도부로 갈지 좀 궁금한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야 구체적인 이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아직 4월 7일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아직까지 보궐선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의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은 좀 더 새로운 얼굴들이 아마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아니면 김종인 당대표 추대로 갈 경우에 지금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약간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도 보수당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휴가제 관련 이야기인데요. 4월부터 최대 이틀 쉰다는데 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마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백신 휴가는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 하루를 쓰고 다음 날에 또 이상 반응이 이어질 경우 하루를 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든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접종자에게 휴가를 권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권고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싫다고 해야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백신 휴가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기사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휴가인가 이런 제목이 달렸어요.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 접종자 대다수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강제가 아니라 권고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휴가는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휴가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사회 필수 인력이라고 하죠. 경찰, 소방, 군인들은 복무 규정에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정부의 복무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자들, 프리랜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쉴 경우에 좀 생계에 타격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소득이나 일감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이런 백신 휴가제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 관련된 기사인데요. 반중 감정의 꼴이 깊어져서 결국은 드라마가 종영되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한 편의 드라마가 쏘아 올린 역사 왜곡, 국민은 분노하고 기업은 타격 있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숱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SBS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방송사와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방송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권료 대부분 이미 선지급을 한 상황이고 제작사는 드라마의 80%를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라마가 종영을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제작진들 그리고 배우들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종영을 해라라는 청원이 올리면서 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던 광고사들 광고를 다 내리고 손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처리한 기업들 중에는 삼성전자, CJ제일제당, LA생활건강 이런 대기업들도 있고요. 쿠쿠, 시몬스, 웰빙푸드네요. 그리고 시스팡, 반올림 피자샵, 에이스침대,
바디프렌드 여러 광고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광고사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 업체들에서도 광고를 빼겠다, 드라마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선 구마사로부터 반중 감정이 많이 표출되면서 또 하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이번에 알려졌는데 어떤 것이냐면 강원도 춘천에 현재 한중 문화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불똥이 튀는 바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2일 기준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요서울신문 1405호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요서울신문에 실지 못한 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기사들은 저희 일요서울TV 유튜브와 일요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신문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일요서울신문 유튜브에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기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